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한방입니다. 여기가 숙대입구역인데 숙대입구역에서 미아 사거리역까지 수준동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10년 이상 전동 휠체어나 이런 수준동 휠체어를 타면서 알았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약간의 노하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동 휠체어는 특별한 어려운 게 없는데, 이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실 수는 있어요.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가고, 회전하고 싶으면은 그 대각선 방향이나 완전히 그 옆으로 하면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그 특별한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이스틱을 돌리면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그 반대편도 돌리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종류의 그 휠체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한쪽으로 돌리면 회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팔에 힘이 없는 장애인들 있죠? 그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팔에 힘이 없어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동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 오는 날에는 그 판초이를 덮으면 휠체어까지 싹 덮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까지 전체를 덮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 올 때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판초이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주행 시 주의사항은? 아,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앞으로 보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을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무게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머리와 몸통을 이렇게 앞쪽으로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휠체어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경사면이 조금 가파르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통하고 머리를 앞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양한 액세서리가 뭔지. 아, 액세서리 종류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이것도 하나의 액세서리인데요. 이런 종류를 보통은 랩마운트라고 합니다. 이 랩마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금 보면은 대체로 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사용되는 것들인데 제가 예전에 다치기 전에 오토바이를 탔을 때 사용했던 제품들이기도 하고 전동 휠체어에 달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 거치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와서 요즘에 스마트폰 크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 집게 형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끼게끔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는 집게 반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그 그런 파이프 같은 데에다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런 종류로 뭐 컵받침대, 핸드폰 거치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장거리 여행 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집어넣는데요. 그때 가방이 필수입니다. 에브리고 HC1에 맞는 저 가방이면은 디자인도 예뻐서 꽤 쓸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방 주머니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사이드에 그 핸드폰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장비라든지
뭐 우비라든지 그런 거를 넣고 다닙니다. 휠도 주머니가 있어. 그러네. 보통 일반적인 그런 가방 패턴이긴 한데 거기다가 그 휠체어에 걸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착을 하시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휠체어 밑에 보면 그물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물망을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간단한 것들은 밑에다가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물건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옷이라든지 혹은 뭐 우비 그물에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물건들이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 그물망은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동 휠체어는 일반적으로 납산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납산 배터리가 수명이 제일 짧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긴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최저 40%, 그리고 최고는 80%. 그러니까 핸드폰 유지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제법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납산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인산철 배터리 제외하고 나머지 배터리는 완전 방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완전 방전.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완전 방전까지 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수명이 줄어드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가급적이면은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편안한 주행을 하기 위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개별 방석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용창 방지 방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석이나 그 개인 맞춤형 등받이를 사용을 하시면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 좋은 방법은 서행을 하는 거죠. 서행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돌아가는 게 좋고요. 어떤 단차가 좀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보고서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아주 애매한데,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펑크가 났을 경우나 휠체어가 고장났을 경우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112를 불러서 해결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이런 수전동 휠체어가 좀 도움받기가 편하고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도움받는 게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수전동 휠체어는 도움받기 좀 그나마 좀 수월하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동 휠체어를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브리바 NCC1을 트렁크에 넣잖아요. 그 트렁크에 넣을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가? 넣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무게라고 말했었지? 한 30kg. 30kg를 가뿐하게 들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혼자 하면 솔직히 벅차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있으니까 그냥 높이가 있으니까 내 팔 위로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키 때문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내 허리까지 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그거보다 더 번쩍 들어 올려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덮개 깔고 걸쳐서 그 다음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넣는 거지. 접는 부분, 등받이 접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것 같아? 그거는 뒤에 손잡이가 접히니까 높이가 낮아져서 훨씬 넣는데 수월하지. 근데 어차피 기니까 뒷트렁크는 펴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고, 만약에 뒷트렁크에 안 넣고 뒷좌석에 넣는다 그러면 반드시 접어야지. 공간의 효율성 때문에
어차피 접는 게 더 낫겠죠. 그렇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렇다고 합니다. 전동 휠체어 청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관공서에 한번 연락을 하셔서 동사무소나 뭐 그런 곳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스프레이로 세척을 하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그 타이어 옆면에 기준이 되는 그런 숫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숫자를 보고서 바람을 넣으시면 됩니다. 눈대중으로 그냥 손을 꾹꾹 눌러갖고 그렇게 하시면 바람이 덜 들어가서 펑크의 위험이 좀 더 높으니까 펑크가 나지 않게 그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펑크액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입한 펑크액을 주부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바람을 넣으시면 그 펑크가 났을 때 그 펑크액이 펑크난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그렇게 펑크를 방지하시면 되고, 부품 교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수리센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각 지역마다 무장구 수리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리바 HC1 같은 경우에는 이 조이스틱이 탈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동행인이 이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직접 조정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나 혹은 휠체어 조작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서울의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앞바퀴 10인치인 전동 휠체어를 추천을 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넓어서 앞바퀴가 무려 10인치 정도 되는데도 이렇게 빠지는 그런 엄청나게 열차와 승강장 거리가 넓이인 구역도 있어요. 열차와 승강장의 그 높이, 거리, 그런 것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동 동선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불규칙한 곳을 간다. 그런 경우에는 10인치 이상을 추천을 하고요. 내가 이동하는 그런 동선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스탠드 휠체어도 괜찮습니다. 전도 방지 장치는 보통 전동 휠체어는 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에브리바 HC1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신 만한 그런 높이는 뒤에 전도 방지 장치가 한 2칸 정도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 정도. 휠체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때 처리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은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에 살고 있는데 강북구도 그런 서비스에 등록이 돼 있어서 강북구 등록 장애인이면 해당 사항이 있고, 휠체어 부실이나 파손에 관련돼서는 보상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캐스터 크기는 앞바퀴를 얘기해. 캐스터가 앞바퀴인데요. 이 앞바퀴 크기가 보통 이 단차 올라갈 수 있는 능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앞에 캐스터가 크면 클수록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높아지니까, 반대로 앞바퀴가 크면 조향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에서 회전을 할 때 앞바퀴가 큰 경우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점, 조향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 앞바퀴가 작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 그래서 장단점이 뚜렷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내가 실내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지 실외에서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만 하시면 선택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앞바퀴의 쿠션뿐만 아니라 뒷바퀴의 쿠션까지 서스펜션이 잘 돼 있으면 승차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단차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 충격이 덜해서 피로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에브리고 H1 같은 경우에는 이 앞바퀴 서스펜션이 있어서 단차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확실히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큽니다. 이 에브리고 H1뿐만 아니라 다른 전동 휠체어에 만약에 앞바퀴에 서스펜션이 있다 그러면 그걸 추천합니다. 서스펜션 없는 거 타다가 제가 있는 걸 타보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느낍니다. 경사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모터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모터 성능을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전동 휠체어는 250W에서 300W 그 사이에 모터가 많고, 지금 이 에브리고 H1 같은 경우에는 100W짜리가 한쪽에 2개씩 그 총 4개의 모터로 기동이 되는데 충분하더라고요. 아주 가파른 언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위험해서 가리기가 힘들어요. 한 개의 모터가 만약에 뭐 300W다 그러면은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그런 배터리 사용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브리고 HC1 타고 전체 한 15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저한테도 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박TV였고요.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